네, 안녕하십니까. 심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네, 오늘은 일요일이고 지금 낮 12시에 방송을 켰습니다.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정황들을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저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코인이라든지 주식으로 인해서 비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비투로 인하여 결국에는 많은 빚을 진 그러한 분들한테 어떻게 그 탕감을 지켜주느냐, 뭐 이러한 문제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뭐 주식 코인 비투 손실금에 대해서 탕감해 준다, 뭐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도덕적 해이는 생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각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생기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집중적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시급한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계속 목소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국민 공감대로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그러한 사회적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터질 게 터지는 겁니다. 네. 뭐 안 터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동안 선거로 인해서 묻혀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심각한 정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은 서민들 가정이 빚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네, 노인 파산이 네,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 또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황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것만 해도 나라의 큰 위기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이 자살률 문제 또 지금은
서민 경제 대공황이 오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분노가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455명이 동의해 줬어요. 네,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455명이 동의해 줬습니다. 455명이 동의해 줬어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네, 계속해서 저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정당 국고금 폐지, 정당 국고금을 폐지하자, 이러한 우리가 국민청원하고 있는데요. 네, 12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128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12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김 작가님 반갑습니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네, 보이콘님 하이바 이렇게 외치셨네요. 네, 김 작가님, 국민배당금제 최소 금액은 200만 원으로 정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200만 원.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는 최소 200만 원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김 작가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국민 긴급 부채 해결 프로젝트로 전 국민 1인당 3억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네, 긴급 부채 폭발 대비 프로젝트 시행해야 합니다. 각 가정당 1인당 5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전 국민 1인당 5천만 원씩 지급시켜야 합니다. 네, 연말까지 의열단을 모집해서 날이 추워지면 여의도로 집결해서 국회의원들 빨가벗겨 여의도 공원에 꿀려놓고 따뜻한 소금물을 뿌려 줍시다. 민혁채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참 이 의열단, 이 의열단 얘기 들어보니까 좀 또 우리 옛날 의병들이 정말 이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89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89명.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8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네, 사전투표 금지,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7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네, 이 부정선거를 뽑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없죠. 네, 71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단체들이 힘을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37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주고 있어요. 37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이 국민 소환제 이거 반드시 정치권에서도 공론화를 시켜야 되고 정치권에서 침묵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370명이 동의해 주셨는데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 국민 투표제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김 작가님 임시로 창당을 하셨군요. 네, 네, 초코아이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라서 지금 오전에도 이렇게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김 작가님 아직 5천만 명, 5천 명이죠, 5천 명. 5천 명을 모으지 못해 5천만 명이 되어야 창당 가능합니다. 네, 5천 명입니다. 5천 명. 네, 5천 명이 모여야지 이제 창당이 되죠. 네,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그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네, 열심히 하시네요. 네. 소금물은 처음에 따뜻하지만 기온이 내려가면 소금 성분은 기온을 더 하락시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은 구독을 해주시는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국민청원은 동의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네,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여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달걀로 바위 깨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해야죠. 네,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속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문정부 5년 동안의 국가 채무가 415조, 네, 415조 5천억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62.9%가 증가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정부 5년 동안에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아, 이게 진짜 뭐 나라 망할 직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진짜 뭐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문정부 문파들이 또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아주 걱정스럽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정권이 바뀐 게 참 다행인데요. 윤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은 경제혁명이다. 기본소득 국민배당은 국민주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소득 국민배당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돈이 국민 돈이에요. 국민 돈. 그래서 회사의 돈이 그게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직원들 월급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운영비를 주고 남은 수익은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 혁명을 보게 되면은 영국이 이 북아메리카 지역을 식민지화하고 나서 세금을 막 매기거든요. 이제 귀족들이 세금을 막 매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독립선언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권 귀족들과 성직자들, 왕 성직자 특권 귀족층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세금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혁명에서도 봤듯이 계속
세금을 매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식민지 사람들이 거부를 한 거죠.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국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독립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를 분석해 보면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조선의 양반들이 자기들은 납세 의무가 없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납세 의무가 없고 계속 이 일반 평민들만 납세 의무를 지게 하고 맨 밑에 천민들을 둬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천민으로 내려버리고 또 부려먹고 고통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역사의 반복이다. 이 동서를 막론하고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서양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 그 종교와 권력의 다툼, 교황과 황제의 다툼이 계속 있잖아요. 그 속에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위협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평민들의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들로 봤을 때 시민 의식이 깨져서 시민 의식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은 뭐 안철수, 장제원, 김기현까지 의원 모임을 만들어 가면서 국민들한테는 순수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당권을 잡을까? 지금 뭐 민주당도 국힘당도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당권을 잡아 가지고 결국에는 공천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 공천제를 무너뜨리고 정당 보조금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진짜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게 작전부대에서 비밀 분실 사례가 300건이 적발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안으로 지켜져야 할 비밀들이 뭐 북한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북한으로 정보를 넘기다가 육군 대위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비밀 분실 사례가 300여 건이 발생됐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작년에 개인 파산 사건이 5만 379건이었다. 개인 파산이 5만 건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서민들의 금융 위험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아주 심각합니다. 네, 김 작가님, 네, 국가재정 독립 인터넷당 홍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김 작가님이 지금 국가재정 독립 인터넷당 창당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당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많은 인터넷당이 생겨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그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PD33님 감사합니다. 네. 다들 그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 텐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이렇게 정황들을 보게 되면은 참 심각한 상황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결국에는 계몽이 일어나야 돼요. 계몽. 그래서 이 계몽이 일어나야 된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몽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집니다. 그래서 의식 계몽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그리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의 주주는 국민인데, 국민들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혁명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계몽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계몽운동이 일어나서 의식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네, 김 작가님, 국가 재정 독립, 네, 인터넷 당 오픈 채팅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인터넷 당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고, 뭐 5천 명이 모인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건데요. 진짜 움직이는 사람들 5천 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아마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김 작가님이 추진하는 인터넷 당뿐만 아니라 뭐 자유 인터넷 당, 뭐 한국 인터넷 당, 뭐 다양한 인터넷 당들이 나와야죠. 네, 국민 주권 인터넷 당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민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의식 계몽 운동이 있어야 돼요. 네, 국민 계몽 운동이 있으면은 반드시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개인 파산 사건이 5만 건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 코인 비투 손실금을 탕감한다 해가지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로 가야 한다. 뭐 계속해서 지난주에 최저임금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최저임금, 이것이 이제 저소득 근로자들과 저임금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과의 싸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또 인제 최저임금 가지고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싸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양반들이 계속해서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 놓고 갈등을 빚게 만들어 놓는 거죠, 밑에 하층민들이. 똑같은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나라도 좌파 우파로 나눠 놓고 계속 갈등을 부추기면서 신경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에 자기들이 돈 빼먹는 거에 대한 신경을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네, 작년에 파산 판정의 45%가 2030 청년이었대요. 파산 판정을 받은 45%가 2030 청년들이었다.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코로나 상황에서 뭐 청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미래가 안 보이고 집값은 올라가고 결혼도 비혼, 비출산 이러면서 이 코인하고 주식에 계속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손실이 크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파산 판정을 받은 45%가 2030이었다.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 또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실시해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 국민배당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올해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을 따지고 그리고 얼마를 국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요즘에 서민들은 빚으로 버티다가 빚수렁에 빠졌다라는 거죠. 네, 빚으로 버티다가 빚수렁에 빠진 서민들이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정황이고요. 네, 빚 1,000만 원에 무너진다. 네, 개인 파산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인데 자식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파산 신청을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몽키삼님,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봤는데 대한민국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핍박하는 정치인들 잘못도 크지만 국민들도 책임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네, 결국에는 국민이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처럼 확실하게 우리가 국민 주권 국가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PD 33님, 저는 밖에서 마스크 쓰는 거 이해 안 가요. 예, 현재요. 정권이 안 바뀐 느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해외 나갔다 오신 분들은 뭐 마스크 쓰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참 이게 빨리 좀 바뀌어야 돼요. 네. 네, 유튜브 3,000명 연대 개몽 운동합시다. 네, 유튜브들이 계속 뭉쳐 가지고 개몽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국민 개몽 운동, 시민 운동으로 깨웁시다. 네, 국민 개몽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 혁명이 영국도 시민 혁명이 있었고 미국도 시민 혁명이 있었고 뭐 한국도 당연히 시민혁명이 있었던 거죠. 뭐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또 뭐 임술 농민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민혁명이죠. 4.19 혁명도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혁명들이 일어날 때 국민들이 계몽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듯한데요. 계몽 운동이 크게 터져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 계몽 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라는 국민 주권 계몽 운동이 터져 나와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서피디님. 싱가포르처럼 배 타고 제주도로 오라고 해서 국회의원 중간에서 잠수시켜야 나라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아이고, 진짜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 뭐 변화가 돼야 됩니다. 네, 변화가 돼야 돼요. 네, 엠마님, 저는 마스크 밖에서 벗고 다닙니다. 더워서. 네. 요즘에 밖에서는 뭐 한 10명 중에 뭐 저희 동네에 보면 한 7명은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자꾸 이제 국민들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네, 조옥수님,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똑해야 배당금도 타먹고 도둑놈 다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혁채님, 네, 국민주권TV에 글을 쓰셨고요.
교육부터 의식 세계를 고립시키는 방식이라 이 나라는 망해도 왜 망한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들은 진짜 무식한 교육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인터넷 접속을 못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국민청원에 회원가입하세요. 주권이 있는 국민이 국회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네, 맞습니다. 네. 민혁채님이 국민주권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조옥수님, MBPA TV에 글을 쓰셨어요. 정권이 뭘 바뀌어요? 바뀌어서 서로 속이고 해먹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인들은 전혀 신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 스스로 계몽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국민 계몽 운동이 일어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문제, 이 고령화, 비참한 이 고령화 문제, 고령화가 일어나서 품격 있는 노후가 아니라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고 OECD 평균의 3배인데 굉장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개인 파산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들, 그리고 파산 판정이 난 45%가 2030이다. 그러면 2030 세대들이 파산 판정이 45%가 2030이었는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출산을 하고, 앞으로 계속 저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민청 통해서 뭐 다인종 국가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돼 버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민청도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중국계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담당하고, 베트남계 한국인들이 베트남인들을 담당하고, 몽골계 한국인들이 몽골인들을 담당하면서 엄청난 또 비리가 생길 겁니다. 비자 비리가 생기면서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와 더불어서 각종 가짜 비자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다민족, 다인종 갈등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를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는 건데 한국은 전혀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폭동이라든지 각종 갈등이라든지 소요 사태가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 이 고령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지방 소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부산부터 지금 빈집이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의 강남 빼고 100년 후에는 서울의 강남 빼고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그냥 중국에 흡수되겠죠. 중국에 흡수. 북한에 적화되든지 중국에 흡수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은 차라리 한국이 미국의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인들이 이렇게 정치꾼들이 이런 식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정치인들부터 지금부터
국회의원 특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하겠습니다. 정당 보조금 없애겠습니다.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없애겠습니다. 특할비 없애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없애겠습니다. 불필요한 부처 없애겠습니다. 불필요한 선거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본인들이 책임지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변화는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국민 탓만 하다가는 결국에는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의식 계몽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의식 계몽 운동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고 국민 주권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국민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초코아임님, 명절 때나 친할머니 뵈러 갈 때 고향에 가보면은 동네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조용하다라는 거죠. 네, 진짜 네, 초코님, 저희 고향엔 노인도 다 떠나고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게 지방 소멸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군구가 없어지게 되고 시골에 빈집들이 늘어나니까 그 시골 빈집을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시골의 그 농어촌에 외국인들을 대거 배치하겠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농촌에 거주하면 비자를 주겠다. 그 농촌 거주 비자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근데 그거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금 궁여지책으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살률 문제. 이 자살률 문제와 저출산, 비참한 이 고령화 문제, 나라 멸망급 저출산, 비참한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 자살률 문제하고 서민 경제 문제. 지금 서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 신청하고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30 세대, 또 2030, 40, 또 50, 60까지 이게 계속 그 경제 활동에 임해야 할 분들이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의식 계몽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망한다. 따라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나라 문제를 살려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시골의 초등학교의 군에 한 반에 60명이 넘었는데 지금 30명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 뭐 이 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이제 어린이집들이 막 사라지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이 폐원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폐교하고 이제 대학들도 지금 난립니다. 대학들도 폐교한다고 난리고, 제가 지방 대학교에 방문을 갔더니 교수 8명이 저한테 상담 좀 하자고 그래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과가 없어진대요, 과가. 그래서 뭐 안경공학과였는데 과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뭐 '해외로 나갈까?' 생각 중인데, 저한테 인제 교수님이 해외 잘하시니까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지방 대학교는 올 게 왔구나. 과가 막 없어지고 인제 그다음엔 대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의식이 깨져야 돼요. 네.
정강훈이라도 좀 외쳐주면 좋겠네요. 기본소득. 네, 아마 저 우파 쪽은 기본소득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해보면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올려서 기본소득을 한다 그러면은 우파 쪽은 다 반대하죠. 그런데 지금 이 허경영 전 후보가 외쳤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보고 국민을 주주로 봤을 때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준다라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당금을 줄 때 돈을 정해 놓으면은 우파들은 반대해요.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거냐, 다 세금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죠. 그 공산주의 이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기본소득 국민배당위원회에서 우리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늘리자, 그리고 국민 총생산을 늘리자, 그리고 불필요한 세금을 아끼고 세금 도둑을 잡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기업 경제를 방해하는 상속세나 증여세나 재산세 같은 이러한 것들을 폐지시켜 버리고 그러면서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을 늘리고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을 높이는 이러한 쪽의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다. 그러니까 우파적인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다. 이런 식의 개념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 배당금이라는 용어가 참 좋은 용어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국민 권익금이다. 국민 권익금, 국민이 이제 권리와 이익금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너무나 좌파 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토지 보유세, 토지 보유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하겠다. 이거 너무 버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세훈은 안심소득을 하겠다 이렇게 했죠. 안심소득. 그거를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국민 배당금 형태로, 국민 배당금 형태로 만들어 나가면은 그게 좀 더 많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이 상황이 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많은 국민들이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보다 먼저 의식주 복지와 교육, 출산 등의 복지가 먼저 제공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 있으면 당연히 그 돈이 의식주 복지로 쓰이죠. 필요한 데 쓰이는 거죠. 네, 교육, 출산 등의 돈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안전과 안정을 주지 않으면은 이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지원은 그건 안 돼요. 일시적인 지원으로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주겠다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고 요람에서 아이가 임신부터 인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사회 안전망이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출산율이 회복이 됩니다. 출산율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시 위주의 시험 구조, 수학 능력 시험이라든지 본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이유는
학벌주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식 계몽 운동을 통해서 학벌주의, 이 학벌주의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AI나 로봇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워서 쓰고 이런 거는 AI가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창의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음 남들보다 뛰어나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남들과 다르게 하라, 남들과 다르게 하라라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굉장히 큰 두각을 일으키고 노벨상이라든지 또는 경제 이러한 부분에서 두각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인성교육을 하잖아요, 인성교육. 그래서 우리도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 창의성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더 터져 나오기 때문에 재능, 관심, 호기심, 어디에 어떤 부분을 상상하는가 아이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알아내서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라는 제도가 있으면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그러한 제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비건님 곧 우리나라에서 국민혁명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겠죠. 국민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네. 먼 별에서 온 천사님. 습도가 높고 많이 덥네요. 네. 한빈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의식 계몽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기본소득 국민배당을 단순하게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의 문제거든요. 당연한 권리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나라의 돈이 정치인들 게 아니라 국민 거다라는 거죠. 나라의 돈이 국민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이 국민들이 필요한 거는 국가에서 필요한 건 쓰되 그 외에는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분배에서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 속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윤 대통령도 그렇고 현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변화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거 없어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서민 경제, 서민 경제 문제, 자살률 요 네 가지 해결해야 돼요. 이거 네 가지 해결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나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저출산 문제 이거 거의 뭐 나라 멸망급인데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비참한 고령화 문제 노인 빈곤율이 극대화되고 지금 노인 개인 파산부터 시작해서 이 노인 빈곤율, 우울증 이런 게 굉장히 심하죠, 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서민 경제 문제, 가계부채 2,000조에다가 지금 서민들이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살률 문제, 이 자살률 문제. 이 네 가지를 해결하는데 국민들이 총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인제 우리 뭐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배당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기본소득 단체나 정당들 그리고 국민 배당을 외치는 정당이나 단체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용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권익금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이 너무나 좌파 쪽이 개념을 버려놨다 그러면은 국민권익금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권익금을 확보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배당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이 돈이 국민의 돈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 시민 계몽 운동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국민 동의 청원이라든지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